IT 시장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통신, IT 서비스, 글로벌 IT 인프라 업체들이 모두 클라우드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차세대 IT 패러다임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묻고 싶어지네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IT 서비스 업체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를 보고 있으면 종종 클라우드 컴퓨팅이 뜬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초반인 만큼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는 뭔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자와의 대담 주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정했는데요.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이란 책을 펴낸 저자분들 중 한 명인 김영준 그루터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표지만 봐도 책이 굉장히 어렵게 좀 느껴지는데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이라는 책은 기존의 구글, 페이스북, 야후, 아마존 같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어떻게 자기네들 인프라 시스템을 구성을 했고 그 구성된 인프라 시스템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로 발전을 해갔으며 그런 발전된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책은 크게 두 개의 큰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싶어하는 분들이나 좀 오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나머지 3장부터 9장까지는 기술적인 측면, 즉 앞에서 얘기했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어떤 기술을 이용했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오픈소스로 만들어졌으며 그 오픈소스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고 개발해 나가는 이런 자세한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유저들도 보셔도 되고 개발자도 보셔도 되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취재 현장을 나가보면 정말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이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 정의가 정말 좀 각양각색처럼 좀 더 느껴지는데 좀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클라우드 컴퓨팅 유즈 케이스 그룹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제가 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는 기존에 있는 컴퓨팅의 어떤 그 개념들, 유틸리티 컴퓨팅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개념이라든가 그리드 컴퓨팅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던 컴퓨팅 개념들이 서비스 요구 수준, 즉 SLA 수준이 한층 높아진 수준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혁신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있던 기술을 재포장해서 좀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IT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 아니냐 하는 좀 까칠한 시선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그거는 제가 이제 정의를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건데 과거에 있던 개념을 그대로 포장했던 것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포장을 했는데 어떻게 포장을 했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과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수준이 낮았던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을 오면서는 엄청나게 높여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의 서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아마존 일래스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EC2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서는 서버 100대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2분 만에 서버 100대가 유저한테 제공이 되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서버 호스팅이라는 개념으로. IDC에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서비스 개념이 틀려졌기 때문에 과거의 기술의 연장선상에는 맞지만 그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높아진 수준을 통해서 유저한테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컴퓨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롭다는 거죠. 그래서 양측은 다 맞는데 그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오해가 많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좀 추상적인 개념도 다소 좀 포함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막연해하는 시각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내외에서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업체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면 세 개 업체를 꼽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아마존, 구글, 또 하나가 이제 셀프사컴이죠. 각각이 어떤 영역을 구축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분류를 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컴퓨팅 리소스를 클라우드 내에서 제공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팅 리소스를 분류를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서버라고 얘기하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라고 얘기하는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위에 돌아가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세 개의 영역을 나눠서 흔히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 흔히 IaaS라고 부르고 Platforms as a Service라고 해서 PaaS라고 부르고 Software as a Service, SaaS라고 부릅니다. 요 세 개 계층별로 아까 제가 언급드린 세 개 업체가 그대로 매핑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업들 관점에서 보면 좀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장점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업도 아주 큰 기업 아니면 정부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작은 기업들 두 가지로 나눠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이건 이제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이제 차이일 수도 있는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많은 컴퓨팅 자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면 큰 기업의 가장 큰 IT를 관리하는 부서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IT 유지 비용을 줄이는 거겠죠. 그러면 유지 비용을 줄이는 거는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이고 그 활용도를 높여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빼버리는 게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상과 거의 비슷한 사상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해서 기업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성해서 IT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측면이 정부나 큰 기업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꼽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기업은 서비스에 성공이 됐을 때 유연하게 서버나 컴퓨팅 자원들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가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아주 작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용으로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경우는 월 7만 원만 있으면 서버 한 대가 이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수준이니까 그러면 스타트업 컴퍼니 입장에서는 6개월 정도 7만원, 월 7만원 서비스 해보다가 서비스가 반응이 없다라면 그냥 서버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이상 안 나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죠. 스타트업 컴퍼니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뭐 장점들과 함께 좀 우려의 목소리도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종 들리는 것 같은데 뭐 보안도 있고 어떤 데이터에 대한 소유 부분이 이제 그 서비스 업체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할 때 이제 전력 산업이라고 전력 산업과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전력은 지금 온디맨드 형태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사용자들은 플러그인만 꽂아서 쓴다. 가끔가다 정전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럼 컴퓨팅 리소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라우드 컴퓨팅도 누군가가 클라우드 내에서 IT 자원 서비스를 해주고 유저들은 가져다 쓰는데 IT 자원도 사고가 있겠죠. 사고가 있는데 그 사고라는 게 서비스를 보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는 자체 기업에서 IT 자원을 소유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보다 전문가들 집단 내에서 운영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할 경우가 사고 확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그러면 사고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로컬에서 기업의 스스로 자원을 소유했을 때에 비해서 저는 클라우드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죠.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여파가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각각 전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는 전체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뿐이지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보유했을 때 발생됐던 장애율보다는 훨씬 작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면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 강한데 데이터에 대한 보안인 거죠. 그러니까 내 데이터의 제어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제어를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법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제3자의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법이 있는 국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 어떤 개인정보 이런 걸 둘 수 없겠죠. 그런 건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요원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출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경쟁 업체들이 서로 동일한 업종의 경쟁 업체들이 동일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프로그래머 버그나 잘못된 어떤 인증 체계로 인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정보가 보여지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적인 문제고, 은행에 저희가 인터넷 뱅킹 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에게 송금을 한다든가, 그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인식의 문제와 법과 제도의 문제인 것 뿐인 거지, 언젠가는 반드시 그거는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클라우드 컴퓨팅을 뒷받침하는 이제 요소 기술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뭐 좀 저도 듣다 보면 뭐 가상화도 있고, 뭐 하둡 기술도 네. 있고, 또 노에스케일 얘기도 최근에는 좀 네. 많이 들리는데, 좀 뭐 관심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클라우드 컴퓨팅 요소 기술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책 제목을 봐도 좀 많이 관련이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제가 구형 기술, 책 제목 자체를 클라우드 컴퓨팅 구형 기술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제는 분산 컴퓨팅이었어요. 분산 컴퓨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분산 컴퓨팅을 그러면 너무 더 어렵게 느껴질까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뀌었는데, 그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 기술은 분산 컴퓨팅과 똑같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현재까지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메인 기술은 서버 가상화 기술이거든요. 서버 가상화에서 이제 서버자를 뺀 가상화 기술이 핵심 기술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서버 가상화가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프로젝트들이 서버 가상화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서버 가상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계층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업들은 대부분 유닉스 장비를 많이 썼습니다. 유닉스 장비 같은 안정적인 하드웨어 장비를 많이 썼죠. 그다음에 디스크 같은 경우도 센이나 나스 같은 고가용성 스토리지를 많이 썼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오면은 서버 가상화 기술이나 이런 기술들이 보통 아주 저가의 흔히 얘기하는 x86의 리눅스 장비에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기술 자체도 그 저가의 장비에 붙어져 있는 SATA 디스크나 저희 흔히 PC에서 쓰는 디스크, 이런 디스크를 묶은 하둡이라는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든지, 아니면 추가로 자체 개발된 파일 시스템을 쓰게 되는 약간은 기존의 센이나 나스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이런 스토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과거에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했던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서버 가상화 기술과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싼 장비, 덜 안정적인 장비로 넘어왔을 때 서비스가 과거의 고가 형성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그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들은 분산 컴퓨팅에 아주 하이어블리티한 이런 서비스 개념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SOA라는 얘기로 나왔던 그런 기술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야후, 페이스북, 아마존 이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그 업체들은 주로 x86 장비를 수십만 대에서 100만 대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위에 많은 응용 소프트웨어들을 운영해본 경험들이 있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기술 좀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다, 좀 팀장님 생각이 좀. 서버 가상화는 아주 성숙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 이제 적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술이 성숙됐기 때문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분산 파일 시스템과 분산 컴퓨팅 쪽인데,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하둡이라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하둡이라는 솔루션도 2006년도에 처음 출시된 이후부터 야후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아마존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많이 검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둡 같은 경우도 현재는 많이 검증돼서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많이 도입을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캐시드, 아까 설명드린 캐시 솔루션 중에서 맨캐시드라는 솔루션인데, 이 솔루션도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라서 아주 안정적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노이스케일 솔루션이 현재로서는 약간 엔터프라이즈 진영 쪽에서는 도입하기에 좀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은 기술로 볼 수 있고요.
가장 성숙도가 낮은 분야로 보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분산 아키텍처 기술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죠.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해주고 모니터링해주고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는 이 기술 자체가 현재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는 외국 글로벌 업체들이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건지 현재는 많이 알려진 기술도 많이 없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알려진 것들도 많이 없고 국내에서도 연구가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아키텍팅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거를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게 핵심 기술로 빨리 부각이 돼서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들어보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뭐 사용자, 뭐 기업, 또 개발자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좀 가져올 것 같은데 좀 뭐 클라우드가 좀 IT 시장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개발자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최종 사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좀 간단하게 뭐 좀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들이다. 예. 가장 쉬운 사용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클라우드가 잘 됐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디바이스를 쓰든지 간에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현재는 이제 스토리지나 데이터 정도에서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메일 서비스 정도만 이제 제공을 받는 수준이지만 지금 MS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그렇고 독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얘기는 내가 편집받은 문서를 회사에서 편집받은 문서를 집에 가서도 편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모바일 이동 중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나 같은 이런 패드 종류를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곧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바뀌는 것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IT 서비스를 딜리버리 해주는 IT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관련된 회사든 관련되어 있지 않던 회사든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완벽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현재 있던 그 먹이 사슬이 그러죠. 밸류 체인이 확 바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외국 자본이나 외국 기술에 많이 종속될 가능성도 많고 현재 저희 나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나마 전략적으로 크게 밀고 나가는 회사는 KT밖에 없는 거고요. 나머지 아마존이나 IBM이나 MS 같은 회사는 다 글로벌 회사들이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한번 사용을 하는 순간 영원히 이제 못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뭐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은 업무 도메인의 전문가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면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되면 과거의 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메인터넌스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서비스 운영자가 얼마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계층 자체도 몇몇 일부 아주 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CRM 같은 아까 설명드린 셀프닷컴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셀프닷컴이 많은 포션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의 CRM 개발자들은 어떻게 그 셀프닷컴의 서드파트 개발자로 참여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도태되겠죠. 냉정하게 많은 변화를 좀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개발자, 개개인도 그렇고 기업들한테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좀 액션들을 요구하게 될 것 같은데 좀 뭐 언론 보도도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좀 IT를 전기처럼 쓴다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좀 설명할 때 좀 많이 이런 문장들이 인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나리오가 좀 현실화 될 걸로 보는지. 예, 저는 현실화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많이 현실화 되어 있고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제 저희도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뭐 국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발전소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고요. 자체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고 그 다음에 자체 발전소를 못 가지는 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해보면 처음에 스타트업 컴퍼니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합니다. 아마존 같은. 그래서 서버를 한 대, 두 대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100대 되고 1000대가 됐어요, 서버가.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가려고 자원에 대한 제어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들여오겠죠. 기업도 전기도 똑같다는 거죠. 외부에서 제공해주는 전력회사의 전기를 사용하다가 정전도 자주 발생하고 좀 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체 발전소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때까지 진화해 나온 어떤 모양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재로서는 전기는 좀 단순한 측면이 있고, IT는 많은 유기적인 어떤 컴포넌트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어떤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약간의 시기는 좀 더뎌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기 내에 5년, 10년 정도에는 오지 않나, 그런 시기들이. 예, 뭐 올해도 연초부터 뭐 IT 업계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좀 주목할 만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이슈나 좀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기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예, 좀 몇 가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업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뭐 서버 가상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일부 미션 크리티컬하지 않은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가상화 기반으로 이제 돌려서 운영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니면은 자체 기술력을 좀 확보해 나가는 이런 차원으로 2010년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면, 2011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해 나가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에서 많이 확산해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또 서버 가상화 됐으면 아까 했던 스토리지 가상화라든가 분산 아키텍처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가 오는데, 그러면 서버 가상화는 본격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뒤로는 스토리지 가상화나 분산 아키텍처는 또 다른 시범 활동을 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시기가 2011년이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게, KT의 클라우드가 2011년 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식 서비스 오픈을 하게 되는데, 네. 그 KT 클라우드가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이제 호응을 얻을 것이며 얼마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나갈 것인가, 그거에 뒷받침해서 경쟁업체인 SKT 쪽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요소들이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KT 쪽에서 KT나 SKT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가격 요금 체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월 베이스 요금을 한다든지 월 단위로 요금을 한다든지 연 단위로 요금을 하는 이런 요금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진정하게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시간 단위 과금이나 뭐 분 단위 과금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연구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팅을 한다. 그럴 경우는 1시간만 100대 쓰고 중지할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는 업체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월 단위 과금을 하게 되면 그런 형태로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저희 회사도 정보 분석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정보 분석을 한 달에 한 두세 번만 하는데, 그러면 한 달에 1시간 정도만 두세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월 단위로 요금을 내야 되느냐. 그건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 높은 요구 수준에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건 좀 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올해 내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올해 국내외 IT 시장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 기반 IT 시대가 본격화되는 셈인데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혼란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논쟁보다는 이제 변화에 어떻게 진지하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하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김영준 팀장님과 나눴던 얘기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자와의 대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기술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